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조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이 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홍봉안이 뒤주보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조가 이 외할아버지인 홍봉안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정조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신씨는 3시부터 5시를 말해요. 그 신씨의 뒤주를 내오라는 명이 있었고 그 명을 듣고 제가 곧바로 현장인 문정전 안으로 들어갔으나 전하께서 곧바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온 후에 그제야 외할아버지께서 궁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뒤주는 홍봉안이 궁궐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홍봉안은 뒤주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의 선으로 따져보면은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을 리가 없다. 뒤주를 내오라는 명이 있었을 때 홍봉안은 그때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을 때다. 그러니 홍봉안이랑 뒤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홍봉안의 알리바이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뿐만 아니라 해경궁 역시 그 한중록을 보면은 이 자신의 아버지인 홍봉안은 이미 일이 어쩔 수 없게 된 후에야 되걸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와 해경궁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뒤주는 홍봉안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와 있었던 물건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뒤주를 바칠 수 있었겠는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봉안이 뒤주보다 나중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정조와 해경궁의 주장을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전데요. 제가 2019년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 이모화변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 논문에서 제가 이 해경궁과 이 정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정조와 해경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제가 논문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어떻게 정조의 그 증언을 반박을 했는지 당시 홍봉안이 그 현장에 도착한 시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사료는 물론 개인이 편찬한 사료도 훌륭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선왕조 실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홍봉안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관과 신발을 벗게 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했다. 그러고 나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정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자 세자가 이마를 바닥에 찧어 피가 흘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홍봉안이 나오는데요. 영의정 10만과 좌의정 홍봉안이 들어왔으나 진언을 하지 못하고 모두 파직당하여 물러갔다. 그리고 나서 세손이 들어와 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 하다가 시강원으로 보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지금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아까 정조의 말과 좀 다른 부분을 혹시 찾으셨나요? 정조가 아까 뭐라고 말했었죠? 홍봉안은 분명 자기보다 뒤에 들어왔다고 했었죠. 정조는 현장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다음에 그제서야 홍봉안이 들어왔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영조실록을 보면은 홍봉안은 분명히 정조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기록을 비교를 해보면 정조는 분명히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먼저 현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홍봉안이 궁궐에 들어왔다. 홍봉안이 자기보다 뒤늦게 들어왔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 영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은 오히려 반대로 해요. 홍봉안이 먼저 현장에 들어왔고 이어서 세손이 들어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논문에서 이 정조가 아니라 사관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억이 뒤틀린 사람은 정조다. 우선 제가 정조의 말을 신빙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록, 사실상 모든 기록이 홍봉안이 먼저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전임 사관으로서 현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윤숙이 남긴 일기가 있는데요. 그 윤숙의 일기를 보면은 분명히 홍봉안이 정조보다 먼저 들어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숙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군사들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영의정 10만, 좌의정 홍봉안 등이 모두 서쪽 현문 밖에서 기다렸다. 윤숙이 삼정승의 손을 끌고 군사들을 밀치고 현장에 들여보냈는데 임금이 곧바로 삼정승을 파직하라고 명했다. 조금 뒤에 세손이 뜰에 들어와 세자 뒤에 엎드렸다. 아까 영조실록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홍봉안이 서쪽 현문 밖에 기다리는 것을 그 윤숙이 똑똑하게 목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정조의 증언처럼 홍봉안이 세손이 현장에서 쫓겨난 이후에 들어왔다면 지금 윤숙이 이 서쪽 현문 밖에서 목격한 이 홍봉안은 무슨 유령인가요? 윤숙이 유령을 봤나요? 이거는 분명히 세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홍봉안이 이 현장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윤숙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 또 현장에 있었던 이광현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이 일기에도 그 홍봉안이 세손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때 경비가 삼엄하여 대신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나 궁녀들이 대신들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여 주서에게 부탁했다. 나는 기록관이라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내가 밖으로 나가니 영의정 10만, 좌의정 홍봉안 등이 계단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정승이 들어왔다가 쫓겨 나가는데요. 그 궁녀들이 삼정승이 나가는 것을 보고 세손을 데리고 오면 혹 임금의 뜻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세손을 데리러 나갔다. 그러니까 아까 윤숙과 마찬가지로 이광현 역시 이 세손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신이 영의정 10만과 좌의정 홍봉안을 그 계단 위에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역시 홍봉안이 이 세손보다 훨씬 먼저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홍봉안이 대체 언제부터 이 현장에 와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사도세자의 스승이었던 권정침이 남긴 서연일기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이 서연일기를 보면 현장에 홍봉안이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세자가 휘령전으로 가니, 휘령전은 그 이모화변이 발생한 그 정각을 말해요. 지금의 창경궁 문정전이 그 당시 비극의 장소였던 휘령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가 이제 영조의 부름을 받고 휘령전으로 갔는데 세자는 자리에 서서 의례와 같이 예를 행했다. 이때 영의정 10만, 좌의정 홍봉안은 문밖 자리에 앉았고 승지, 사관, 궁녀 등은 자리에 서서 대기했다. 그러니까 이 권정침의 기록을 보면은 사건이 시작되는 거의 초기부터 이미 현장에 와 있었던 거예요. 사도세자가 처음 영조의 부름을 받아서 그 휘령전에 갔을 때 이미 홍봉안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관들은 그 당시에 홍봉안이 사건이 시작됨과 동시에 현장에 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만 정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홍봉안은 나중에 전역이 돼서야 들어왔다. 예를 들어 1800년에 그 정조가 해경궁한테 한 말을 보면은 그날 뒤주는 신시에 들어왔고 홍봉안은 유시 초에 들어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유시는 7시에서 9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말에 의하면 홍봉안은 이미 해가 다 지고 그 밤이 깜깜해진 뒤에야 현장에 뒤늦게 도착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 정조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장에서 홍봉안을 목격했던 그 사관들의 증언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그 사관들이 본 홍봉안은 전부 유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조의 증언을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정조의 증언을 신빙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조의 증언이 살짝 또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유시초라고 하면은 7시 정도거든요. 홍봉안이 7시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가면은 밤 10시 이후에 들어왔다고 또 말을 바꿉니다. 아까는 7시쯤에 들어왔다고 했다가 그 조선시대 때 통행 금지가 10시 후에 나거든요. 이번에는 그 홍봉안이 들어온 시점을 아예 10시 바깥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진술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홍봉안의 도착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현장에 늦게 도착하면 할수록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하는 죄는 희석이 되거든요. 홍봉안이 뒤주보다 늦게 도착해야 이 혐의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어떻게든 애를 써서 이 홍봉안의 도착 시점을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조의 증언을 기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것이 과연 정말로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는가? 그날 현장에 미리 와 있었던 홍봉안이 영조한테 귀띔을 해서 정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또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기록을 보면은 영조가 당시에 이 홍봉안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을 이 현장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까 사관들의 말처럼 그 문 밖에 있는 계단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문 밖에 있던 대신들이 아까 사관의 기록처럼 어떻게 현장에 간신히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들어갔던 대신들이 곧바로 파직을 당하고 쫓겨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삼정승이 쫓겨 나온 다음에 이제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라고 명하고 이후에 세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한다면 영조한테 그 권할 타이밍이 사관들의 도움으로 현장에 잠깐 들어갔을 때밖에 없어요. 이때 홍봉안이 잠깐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때가 아니면은 그 영조한테 뒤주를 바칠 만한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 그 홍봉안이 잠깐 들어왔을 때 여러 사관들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 윤숙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정승이 들어와 전에 계단 아래로 나아갔다. 간략하게 세자를 구하는 말을 했는데 임금이 삼정승을 파직시키자 세 사람이 물러났다.
그리고 윤숙의 증언뿐만 아니라 권정침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대신들이 들어왔으나 끝내 한마디도 세자를 위한 말을 하지 않고 나갔다. 그가 아까 윤숙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세자를 구하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 권정침은 그 홍봉안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적은 거죠. 어쨌거나 이걸 봐도 뭐 홍봉안이 영주한테 뒤주를 권했다거나 혹은 사도세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관들이 뭐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홍봉안이 뭐 다른 시점에 영조를 만나서 뒤주를 권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어떤 급박했던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그 영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현장에 들어왔던 아주 짧은 순간에 홍봉안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 영조한테 뒤주를 권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을 솔직히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홍봉안이 그 당시에 뒤주를 바쳤는가를 놓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정조와 해경궁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조극장에서 이 해경궁의 한중록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해경궁의 한중록이 너무 편향적인 기록이 아니냐, 너무 자기 친정을 대변했던 기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록이 그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 사료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료다. 최근에는 오히려 한중록의 어떤 사실성,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한중록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궁의 한중록은 그 자신의 친정, 특히 자신의 아버지인 홍봉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또 옹호하는 시각에서 쓰여진 사료이기 때문에 다른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사실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 홍봉안의 이 도착 시점 기록만 봐도 해경궁은 아버지가 일이 어쩔 수 없게 된 이후에 대궐에 들어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홍봉안은 이미 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현장에 와 있었잖아요. 사실 모든 역사 기록이 기록자의 주관과 감정, 이해관계, 정치적인 득실 또는 기억의 불완전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료도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사료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해경궁과 정조 역시 홍보안의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든 벗겨주고 싶은 마음, 홍보안이 그날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 개인적인 동인이 결국 그 뒤틀린 기억을 낳았다. 홍보안의 도착 시점이 사료마다 차이가 나는 그 이유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정조와 해경궁의 주장과 달리 홍보안은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홍봉안이 뒤주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홍봉안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늦추었다. 가족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했던 모자의 욕망이 뒤틀린 기억을 낳은 것이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